경마편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찬원입니다. 2월 2주차 토요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토요경마, 일요경마 끝나면 이제 설 휴장이기 때문에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휴장 전에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작용을 할지 이제 그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 서울은 지금 주로가 문제죠. 저번 주에도 주로 때문에 정말 좀 많은 고생을 좀 했었는데, 저번 주 주로하고 이번 주 주로하고 만약에 같이 이어진다고 그러면 또 이번 주도 상당히 변수들이 많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더군다나 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일보배 특별경주도 준비가 되어 있고, 부산과 서울의 격돌 매치인데 주로 상황에 따라서 정말 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애써 올라온 마필들이 좀 차비도 못 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 오롯이 다 이 주로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주로의 변수가 작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 마필의 능력, 뭐 기수의 능력 이런 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주로의 전개에 따라서 그 마필들이 가고 있는 그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도 현장을 좀 중요시 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7경주와 10경주 두 개 경주를 승부처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 6번 라운더 클라라입니다. 조재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라운더 클라라가 많이 팔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라운더 클라라가 선행을 가면 무조건 한 바퀴 돌죠. 선행 가면 1200 직전에 뛰었던 발걸음도 있으니까 기본기를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가면 된다. 근데 만약에 선행 실패해가지고 뭐 외곽에 2열 내지 3열을 외곽을 감아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개는 저번 주의 흐름이, 저번 주에 주로가 이번 주도 이어졌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뚜껑은 열어봐야 알죠. 주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보면 선행을 가면 얘는 한 바퀴 돌 수 있겠죠. 발걸음은 좋은 마필이고. 자, 좀 불리한 거는 9번 온누리빛이 좀 불리하겠죠. 지금 직전 경주 보면, 지난주를 보면은 선행 내지는 선행 옆에 외곽 선입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3열, 4열, 5열을 감아도는 마필들은 결승선 돌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중간부터 완전히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딱 펜스에서부터 10m 정도만, 한 2마신 정도, 2마신 반 정도, 이 정도만 폭이, 2마신 반 정도 되면은 뭐 한 6m 내지 7m 정도 될 건데, 이 폭을 벗어나고 중간으로 갔던 마필들은 발걸음이 다 무뎌졌거든요. 자, 그러면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앞 자리를 잡지 못하고 외곽을 감아돌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8번 레전드 샤케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외곽에 있는 두 마리가 좀 불리하고, 그러면 6번이 선행을 가든 외곽 선입을 쓰던 얘는 그러면 인정을 한다고 하고 안쪽에서 복병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떤 말이냐, 여기서는 이 다이아 질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에요. 그리고 따라가는 조건에서 선입도 가능해. 근데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이라고 해서 너무 후미권에서 추입해야 되는 마필은 오히려 라스트에 안쪽을 뚫고 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1번 게이트를 달고 있는데 맥시멈 중간은 서 있어야 돼. 중간 뒤로 벗어나가지고 후미 전개한다. 그러면 걔가 못 들어올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외곽에서 바깥으로 돌아 나와야 되니까. 바깥으로 돌아 나오면 죽어요. 안쪽을 뚫고 안쪽을 쑤시고 나와야 되는데 결승선에서. 자, 그렇다고 하려고 그러면 선입 쓰면은 오케이. 근데 중간권만 가도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 얘가 선입을 쓸 수 있다. 자, 이번 경주 편성에서 선입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로의 영향력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 다이아 질주가 복병 역할을 충분히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경주입니다. 4등급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 5번 사우스 카니발 조재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우스 카니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행 검사에서 보였던 발걸음이 워낙 좋아. 주행에서 뭐 앞에 가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았죠. 사우스 카니발 발걸음이 워낙 좋았다. 자, 여기서 선행 가면 한 바퀴 돌겠죠. 한 바퀴 돌 수 있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라서 당연히 많이 팔려주고 있고, 강축으로 팔리죠. 강축으로. 자, 그런데 사우스 카니발을 보내고
뒤를 바로 따라갈 수 있는 놈들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우스 카니발을 제치고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들. 안쪽에는 4번 바람의 기억이 있고 외곽에는 11번 문학 루퍼가 있습니다. 문학 루퍼라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프닝에 외곽 게이트면 지금 안 돼요. 5번 바깥으로 벗어나면 지금 힘들어. 자, 근데 5번 바깥으로 벗어나도 선행을 갈 수 있다. 외곽에서 쭉 치고 나와서 선행을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선행을 간다고 치면 인코스를 자리 잡고 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11번 문학 루퍼가 선행을, 기습 선행을 한번 갈 수 있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얘도 좀 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바람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바람의 기억 같은 경우는 파리의 불꽃인가요? 파리의 불꽃이라는 그 능력 마필이 있었는데 마이야 기수가 걔를 놓고 옆에다 대놓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됐어요? 파리의 불꽃은 3000cc였는데 이 바람의 기억은 1500cc였거든. 그러니까 3000cc짜리가 가는데 1500cc짜리가 그 옆에 대놓고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 오버페이스가 됐죠. 결승선 돌아가지고 가랑이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오버페이스가 돼갖고 얘 못 뛰었는데 자기 페이스 지켜가지고 만약에 바람의 기억이 여기서 선행을 간다. 내지는 5번을 보내놓고 4번이 여기에 서서 따라간다. 자, 그러면 해볼만 하겠죠. 충분히 해볼만 해.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일경주처럼 인코스 최적 전개를 할 수 있는 말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보명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글로벌 킹덤이에요. 여기 말씀을 드렸던 4번 바람의 기억, 그리고 5번 사우스 카니발, 외곽의 11번 문학 루퍼. 얘네들이 어떤 놈이 선행 갈지 우리는 몰라. 뭐 빠르게 나오는 놈이 가겠죠.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날 컨디션 좋은 놈이 가겠죠. 자, 그런데 어떤 놈이 선행을 가도 그 뒤에 있을 놈, 얘죠. 얘. 글로벌 킹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보명 기수가, 이게 이제 기수들이 항상 말 탈 때 보면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수들도 습관이, 자기가 가는 포지션, 결승선에서 가는 포지션, 그런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최보명 기수는 항상 인코스를 추입을 하지 않아요. 절대. 최보명 기수는 다 항상 외곽으로 돌아 나오죠. 모든 경주를 보면 거의 이렇게 따라가다가도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따라가다 거의 바깥으로 나오지. 4코너 돌고 결승선에서. 자, 그래서 최보명 기수가 지금 뭐 이야기를 들었으면 다행인데 못 듣고 주로의 상황을 모르고 그냥 습관대로 말을 탄다. 그러면 분명히 외곽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죽어. 얘는 안 돼. 근데 최보명 기수가 뭐 조교사한테 이야기를 듣든 뭐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든 지금 주로가 안쪽이 가볍다더라, 중간이 무겁다더라 얘기를 듣고 안쪽으로 들고 나오면 얘도 가능성은 있죠. 이제 그게 문제가 좀 남아있기는 한데, 초보명 기수가 어떻게 타줄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계산이 불가능하지만, 인코스 최적 전개로 전개를 잘, 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마필은 글로벌 킹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6등급 1300m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만 접전이 될 것 같아요. 왜? 인기를 끄는 마필들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안쪽에 2번 골든디바예요. 푸르칸 기수. 그러니까 푸르칸 기수가 스타트가 안 되는 기수는 맞는데 선입은 갈 수 있잖아요. 안쪽에서 선행 내지 선입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푸르칸 기수도 가끔 보면 뭐 선행을 한 번씩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면 좋겠다. 그리고 안쪽 게이트 출발이고 선행을 못 가도 따라가면 인코스 최적 전개로 따라갈 수 있는 말이고, 6번 러버맨이 지금 많이 팔려주고 있는데, 러버맨 조한별 기수가 선행을 가면 다행인데 지금 안쪽에 용비교하고 골든디바가 1번, 2번이 버티고 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땐 용비고가 밀고 나오면 뭐 임다빈 기수도 진짜 스타트를 못하는 기수예요. 스타트가 안 돼. 임다빈, 푸르칸. 그러니까 서울 경마장에서 가장 스타트를 못하는 두 기수가 지금 안쪽 1번, 2번을 차지하고 있는데 말들은 그래도 1번, 2번이 스타트가 좀 있어요. 그것만 방해하지 말고 따라만 가주면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어서, 러버맨이 얘가 선행을 못 가면 얘가 아웃될 겁니다. 왜? 1번, 2번이 밀고 나오면 6번 자리 여기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으면 지금 안쪽에 두 마리 끼고 세 번째 돌면, 결승선 돌면 죽어. 발걸음이. 주로가 무거워서. 무뎌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최적적인 전개 조건은 얘인데, 임다빈 기수가 스타트를 얼만큼 하냐. 임다빈 기수가 평상시 스타일대로 문 딱 열렸는데 제일 뒤에 이렇게 있다. 그럼 아웃이지. 1번 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번 달고 선입이나 맥시멈 중간까지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후미에 있다. 그러면은
택도 없어요. 왜? 후미에 있는데 지금 안쪽에 앞에 말이 몇 마리 있는데 그거를 결승선에서 안쪽이 열리면 다행인데 운이 좋아서 그건 진짜 운을 바라야 되는 건데 기수들이 안쪽을 타고 가고 있으면 내가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외곽으로 돌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1번이 그래서 뭐 아니면 돈 게 어떤 전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좋은 전개를 할 수도 있고 가장 나쁜 전개를 할 수도 있는 게 1번이에요. 1번. 근데 뭐 저는 일단 주로 상황을 보고 좀 결정을 하겠지만 용비교 아니면 골든디바 그러니까 6번 러버맨이 자리 잡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서 1번, 2번에 좀 답이 있지 않을까. 뭐 두 마리가 어차피 인기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마필들의 접전으로 3경주는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6등급 중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자, 5번 파워베스트가 지금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좀 불안불안하죠. 왜? 안쪽에 이제 상대 마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빠르게. 그러면 5번이 이제 외곽을 감아둘 수밖에 없는데 현장에서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려주는 인기 마필이 제주 프린스 CC1 기수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CC1을 못 믿겠다 그랬는데 뭐 이거는 이제 뭐 좀 논외의 얘기인데 언젠가부터 이 안양 인덕원 안양 바닥에 CC웡 이름이 좀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막 그거를 많이 듣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뭐 저도 들었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대부분의 이제 루머는 사회에서 일반적인 루머는 그냥 루머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죠. 근데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경마장에서 떠도는 루머, 이 카더라 통신 그거는 대부분 맞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가 없지요. 특히나 경마장은. 그런데 요즘에 이 CC옹이라는 이름이 인덕원, 안양바닥에서 상당히 좀 많이 거론이 되는데, 뭐 아닐 수도 있고, 루머일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부터 말 타는 것도 좀 수상하고, 조심해야 될 건데 여튼지 간에 참 뭐 간땡이가 크긴 큰 것 같아요. 외국까지 와가지고 이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서 못 믿겠죠. 진짜 얘가 막 말을 어떻게 탈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뭐 선행 갈 말도 뭐 나와서 밀지도 않고 뒤에 붙어 있고 어떤 때는 진짜 뭐 외곽으로 뭐 5열 6열 돌아서 미친 듯이 말을 탈 때도 있고 또 액션이 좀 여튼지 간에 그래요. 그렇고 그러면 5번도 못 믿겠고 4번은 기수 때문에 못 믿겠어. 자 그러면 여기서 딱 보이는 게 얘인데 아니면 얘 그쵸? 마이야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미스터 시크릿 크레딧. 근데 미스터 크레딧은 직전에도 이제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원래 사전 인기도에 인기 3, 4위 정도 잡혀 있었던 말이었어요. 인기 순위 3, 4위로 잡혀 있었던 말을 마이야가 타고 있으면 현장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100% 두 번째 깜빡이 내지는 세 번째 깜빡이로 가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마이야가 탔는데. 근데 직전에 어땠어요? 미스터 크래시티 배당판에 아예 나 없어요 였어요. 안 팔렸어 아예. 사전 인기도가 그렇게 잡혀 있었던 말인데 배당판에 팔리지가 않았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배당판을 참고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K 사이먼이에요. 임다빈 기수인데 제가 직전에 임다빈 기수, 사대가 안 맞는 기수들은 뭐냐면, 이렇게 임다빈 제가 진짜 사대 안 맞는데, 제가 놓고 하면, 뭐 이상한 짓을 해. 진짜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근데 꼭 항상 제가 막건을 이렇게 때려놓으면, 들어와서 깨는 기수가 꼭 임다빈. 진짜 사대 안 맞네. 직전에도 제가 이 임다빈 기수 들어올 때, 음파부스터하고, 그때 이제 세라드가 좀 덜 팔린 말이어서 그걸 놓고 음파부스터를 붙였어요. 한막으로. 그때 배당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26.3배. 그리고 얘가 들어왔던 게 26.5배였어요. 잃어버리지도 않는데 임다빈 기수가 와서 딱 막건을 깼어. 코차로. 코차로 막건을 깼어. 얼마나 열이 받아요. 26배를 한 방으로 불러놨는데. 자, 그래서 근데 그 이제 열이 받는 게 임다빈이 와서 이제 깨서 열이 받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게 뭐냐면 야, 임다빈 기수가 말을 진짜 기가 막히게 탔어요. 진짜 잘 탔어. 잘 타고 들어와서 내 막건을 깼어. 그러면은 재수는 없지만 임다빈이 잘 타서 들어왔어. 인정해줘야죠 그거는. 임다빈이 직전 경주 진짜 잘 타서 들어왔던 마필이고 이번에도
안쪽 게이트에 전개가 좋단 말이에요. 직전에도 임다빈이 잘 탔어. 이번에도 임다빈이 잘 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말이 좀 길었는데 이번 경주가 우연찮게 그래도 이번 경주 임다빈 기수가 기승하는 K 사이먼 직전처럼 잘 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경주입니다. 5등급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이번 경주를 보시면 외곽의 10번주 겨울장미인데, 야, 이거 지금 10번 외곽 게이트 출발의 인기 1위. 이거는 지금 주로라고 그러면, 저번 주에 주로라 그러면 아웃이죠, 아웃. 도대체 올 수가 없어요. 자리를 잡을 수도 없고, 뭐 10번 달고 진짜 총알 발주해가지고 다른 말들보다 문 열렸는데 뭐 한 3, 4마신 앞에 있어가지고 선행을 질러 간다. 그러면 들어오겠죠. 근데 얘가 스타트가 그렇게 빠른 말도 아니에요. 자리 잡기도 엄청 애매해. 10번 게이트라서. 외곽 돌다가 죽을 확률이 높아요. 주로를 봐야 돼요. 이거는 겨울 장면은 주로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마필이고, 자, 안쪽에 1번 벌교 위습. 얘는 안정적이죠. 1번 게이트를 잡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선입전개 되니까 아주 좋아요. 좋은 상황이고, 저는 겨울 장미는 주로를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고, 주로와 상관없이 인정할 수 있는 거는 벌교 위수. 얘는 주로가 무겁든지 가볍든지, 뭐 갑자기 직전에 지난주까지 안쪽이 너무 가벼워서 중간부터 무거웠는데 바깥으로 갑자기 이번 주에 안쪽이 무겁다? 그거는 진짜 마사회 답이 없죠. 진짜 그건 답이 없어. 그러면 1번 게이트니까 얘가 유리할 거고, 이번 경주 봐야 될 복병은 얘일 것 같아요. BK벨. BK벨을 좀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일단 게이트 조건이 2번 게이트에 최적 전개 조건이 가능합니다. 안쪽에서 인코스 선입에서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가 뭐 끝걸음이 없느냐? 걸음도 그냥 여기에서 출전하는 말들 중에는 봐줄만 해요. 괜찮아. 그러니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저번 주에 주로가 이번 주에 이어진다 그러면 마필의 능력, 훈련 상태, 기수의 능력 이런 거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이거 다 개나 줘버려. 이건 다 개나 줘버려. 이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로가 변수가 1순위이기 때문에 주로에 무슨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하면 거기를 따라가는 게 맞아요. 얘가 기수도 약하고 발걸음도 다른 마필들보다 안 되지만 주로의 덕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볼 수 있는 복병은 BK벨을 추천드리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5등급 단거리 경주예요. 이번 경주 안쪽에 3번 글로벌 챔프, 또 CC용이 타는데, 일단 뭐 CC용 기수 이제 그날 타는 걸 봐야 돼요. 그날 타는 거 보고 결정을 하면 되겠고, 일단 전개 조건은 안쪽에서 좋으니까 기수가 문제라서 그렇지 전개나 말해 쪽으로는 뭐 되는 거죠. 충분히 되는 그런 마필이고, 자, 5번 베스트 드림입니다. 송재철 기수. 얘가 오히려 좀 더 위험하죠. 왜냐면 이제 만약에 안쪽에서 얘네들이 자리를 잡고 가버리는 상황이면 베스트 드림 자리 잡기가 상당히 좀 곤란하니까 얘가 좀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CC용이 아니다, 또 CC용이 뭐 원래 CC용 하던 대로 좀 이상한 짓을 한다, 자, 그러면 얘를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현장에서 보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고, 자, 이번 경주 저는 가장 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얘입니다. 얘 문학 파이터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뭐 CC1 기수는 현장에서 봐야 되겠고, 그거에 따라서 송재철 기수도 포지션이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복병 문학 파이터. 왜? 1번 게이트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번 주 주로가 이번 주에 연결이 된다는 가정하에 마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뚜껑은 열어봐야지 아는데, 보통적으로 보면 주로가 이렇게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좀 이어지죠.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는 쭉 가다가 갑자기 이제 좀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가면 마사회에서 한번 뒤집어 까서 엎어서 좀 바꾸기는 하는데, 뭐 그 정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자, 그러면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에 선입전개다. 거기다 기수도 이동화야. 아주 좋은 조건이죠. 지금 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마필. 그걸 바로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문학 파이터를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5등급 장거리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준메인 승부처인데요. 자, 이번 경주
배당이 빵 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은 주로가 안쪽에 가볍다는 조건 하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팔려주고 있는 인기 마필드 안쪽에 2번 크리솔동에 2번 게이트 출발이니까 주로 상황에 아주 지금 적합하죠. 그러니까 얘가 많이 팔려주고 있고 여기에 이제 또 외곽이 10번 초콜릿이 팔려줍니다. 얘는 이제 현장 얘가 지금 여기는 복병으로 되어 있지만 현장 가면 이제 2번 10번이 깜빡일 텐데 2번 10번이 깜빡이에요. 깜빡하는 깜빡인데 외곽에서 자리 잡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초콜릿이. 그렇다고 뭐 얘를 빼고 하려고 승부를 잡았냐? 얘 놓고? 아니죠. 조찬우 스타일이 그게 아니지. 뭐 인기 1위, 인기 2위 놓고 하려고 승부를 잡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또 팔려주는 게 뭐예요? 4번 20년 세월. 왜? 게이트 조건 좋으니까. 이동화 타고 있으니까. 이 세 마리가 팔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 둘은 좀 그래도 그나마 볼 수 있는데 얘는 좀 불안하죠. 초콜릿은. 좀 불안한데 자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아예 안 팔리는 백판 마피를 놓고 승부를 할 겁니다. 리스크는 좀 있겠죠. 아예 안 팔리는 백판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는 배당이 빵 터질 거라고 생각이 된다. 왜? 제가 보고 있는 그림대로 전개가 그려진다 그러면 얘가 유리하거든요. 지금.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전개를 그릴 수 있는 그런 복병 마피를 찾았는데 상태도 좋아.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배당이 충분히 터지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얘네들 다 이기고서 올라올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 제가 복병을 놓고 때릴 건데 복병을 놓고 뭐 인기 1위, 인기 2위, 인기 3위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복병을 놓고 복병으로 때릴 거예요. 복 대 복으로 한 방을 때릴 거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뭐 또 운이 좋으면 저번 주처럼 저번 주는 제가 조금 운이 주로가 너무 영향이 커가지고 제가 좀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 전주처럼 그 전주 일요일처럼 한번 좀 큰 배당을 노리고 붙어보는 이제 그런 승부처거든요. 현장에서 제가 어떤 놈을 추천을 드리는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1600m 경주로 진행됩니다. 일단 인기 1위는 안쪽에 1번 모닝원더예요. 장추열 기수.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의 장추열. 아주 좋아요. 55km. 상당히 전개가 잘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깜빡이 가는 게 콩코드 코드인데 초반명 기수. 감량 2.5km 있죠. 감량 2.5km 있으면 승급전이지.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콩코드 코드인데 아무래도 승급전을 치르고 있는 말 그리고 외곽 게이트보다는 안쪽 1번 게이트가 훨씬 유리하겠죠. 훨씬. 그래서 여기서 8경주에서 좀 가장 좋아 보이는 인기 마필 1번이죠. 1번. 모닝원더가 가장 좀 안정적으로 좋아 보이고 복병을 두 마리가 보여요. 여기는. 안쪽에서는 레전드 선입니다. 우인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최적 전개 조건이죠. 전개 자체가 너무 깔끔하게 빠져. 지금 주로에 딱 맞는 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2번 레전드 선. 여기도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도 복병으로 보고 있는 놈이고 자, 또 한 마리는 뭐냐면 이 8번 원더풀 삭스입니다. 원더풀 삭스. 왜 원더풀 삭스를 보느냐? 얘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에요. 선행.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좋은 놈이라서 이 원더풀 삭스가 정정희 기수가 정말 좀 머리가 좀 깨서 스마트 해가지고 지금 주로가 안쪽이 가볍고 선행감이 유리하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 내가 선행 갈 수 있는데 내 말이 그러면 나와서 푸시 몇 번 해가지고 선행을 간다. 얘가 그러면 유리해요. 걸음이 나쁘지도 않고 선행 가면 더 잘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뭐 전개적인 이점, 작전이 뭐 어떻게 될지는 따라가는 작전인지 선행 가는 작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선행을 갈 수 있고 선행 가면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안쪽에서는 최적 전개를 하는 2번 레전드 선 그리고 기습적으로 선행을 갈 수 있는 이 8번 원더풀 삭스 이 두 마리가 복병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자, 이 서울 8경주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보시던지 간에 그 말에 붙여가지고 이 2번과 8번 두 마리는 붙여서 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할게요. 9경주입니다. 장거리 3등급 1800m 경주로 넘어왔습니다. 4번 거센강호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4번 거센강호와 안쪽에 1번 레전드 와우 이 두 마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일단 전개가 지금 주로 상관계밖에 안쪽에서 전개를 할 수가 있는 마필들이고 뛰었던 기본기의 발걸음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마리가 팔려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발걸음 좋은 마필 두 마리니까. 그렇다고 전개가 나쁘게 나오는 마필들도 아니고 두 마리가 좋은데, 자, 이번 경주는 여기에서 좀 눈에 띄는 말이 한 마리 있어요. 홀리데이 참. 이 홀리데이 참은 지금 8살입니다. 8살. 뭐 리버태양도 7살인데 7살보다 8살. 8살이면은 학교 갈 나이인데 아직 경주 뛰고 있네. 학교 가야 되는데. 자, 일단 홀리데이 참이 나이가 8살이에요. 더군다나 경주 경험이 지금 53번을 뛰었어요. 53전. 53전을 뛰었어. 이번이 54전째야. 자, 그러면은 나이 8살에 50번을 넘게 뛰었으면 뭐 이제 뭐 끝장 다 본 거죠. 보고 다 본 건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주로에 뭔가 변수가 생기면 이 마필의 능력이나 기수의 능력, 훈련 상태 이런 거는 다 무시가 됩니다. 전부 다 무시가 되고 그냥 볼 수 있는 거는 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말, 그 말을 찾아라. 그게 정답인 거예요. 주로 변수가 작용을 할 때. 자, 그러면 주로가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여기 안쪽에서 최적 전개 조건을 할 수 있고, 경주를 50번을 넘게 뛰었어요. 말이 눈 감고도 뛰겠지 진짜. 얼마나 많이 뛰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련미가 있는 말, 노장, 8살짜리 노장, 홀리데이 참이 지금 뭐 최봉주 쪽에서 뭐 조만간에 좀 뭐 일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튼지 간에 뭐 일 있기 전까지는 좀 열심히 돈 벌어야죠. 상금 수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홀리데이 참이 최대 좀 인코스 최적 전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복병이 아닐까. 지금 전개적으로 주로를 가장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마필 홀리데이 참을 복병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오늘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안쪽에 드론 킬러예요. 인기 마필로 팔리고 있죠. 그리고 9번 노프라블럼, 6번 강나루,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입니다. 6번 강나루 지금 마이야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앞에 가면 좀 잘 뛰겠죠. 잘 뛸 것 같고, 노프라블럼도 직전에 선행 갔죠. 선행 가면 잘 뛰겠고, 자, 그리고 안쪽 게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투아르 기수의 드론 킬러도 직전에 드론 킬러가 어땠어요? 스타트가 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권중석 기수가 기승하고 있었는데 발주기가 마필이 발주기 안에서 요동을 치면서 문이 열렸기 때문에 늦발주를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58. 엄청나게 올라갔죠.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어. 자, 그래서 이 마필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자, 제가 왜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잡았느냐? 주메인하고 똑같죠. 지금 주로 상황을 따지면 얘네들보다 더 유리한 놈이 있거든요. 더 유리한. 뭐 얘네들이 선행 간다고 해서 선행을 가면 다행인데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못 갈 수도 있잖아. 그게 선행이라는 게 뭐 내가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겠다. 상태도 좋고 전개적인 이점도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를 메인으로 선정을 한번 해본 겁니다.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 그거에 상관없이 일단 드론 킬러가 최적 전개 조건을 가지고 있죠. 드론 킬러하고 거의 맞짱을 뜰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해볼 만하겠다. 얘네들은 앞에서 두 마리가 포지션 잡고 가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드론 킬러, 또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놈을 잘 찾아내면 전개적인 이점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제가 아까 좀 힌트를 드리자고 그러면 기수를 말씀을 드렸죠. 기수들도 습관이 있거든, 습관이. 어떤 기수는 이 전개를 탈 때 어떤 식으로 탄다. 이제 그런 건 저는 계속 보고 있고 그 기수들의 뭐 상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타겠지. 분명히 이렇게 탈 거야 라는 믿음이 거의 한 80% 있기 때문에, 왜 10번 중에 8번은 걔가 그렇게 타거든. 이번에도 그렇게 타겠죠. 그래서 그 딱 좋은 놈을 놓고 여기에서 승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 메인 승부처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4등급 중거리 경주인데, 자, 직전에 좀 아쉬웠던 정상 2호로, 그러니까 스타트 발주기 문이 열렸는데 바로 기수가 낙마했어요. 장추열 기수가.
그러니까 말이 이제 착지불량으로 해서 낙마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뭐 말이 착지불량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기수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말이 실수한 것도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어로 왜 팔려요? 얘가 선행가니까 앞에서 선행가니까 팔리죠. 자, 그리고 8번 파리의 불꽃. 얘도 왜 선행? 얘도 앞에 가니까. 직전에 파리의 불꽃이 몇 마신 이긴 거예요? 10마신 이겼어요. 10마신. 앞에 가가지고 그냥 한 바퀴 뺑 돌았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그 마이야 기수가 얘가 선행 가고 있는데 얘를 10마신 이기는 얘를 대놓고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 거잖아요. 얘가 센 말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문제의 말 한 마리 나오죠. 제가 이 직전에 12볼트를 이게 사전 인기도에서 얘가 8위였어요. 8위. 사전 인기도가 8위였던 말을 제가 8위였기 때문에 복병이라서 놓고 때렸어요.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안 팔리는 복병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 얘가 이거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15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기순위 8위짜리를 놓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조건 30배는 나온다 생각을 했거든요. 30배. 내가 한 방으로 인기마에 갖다 때려도 30배는 나오겠다 했는데 현장에서 제가 물론 뭐 한 방으로 맞췄습니다만은 15배. 제가 생각했던 배당 게 반토막이 나더라고. 저는 이 34조 리카디조 마방에서 바람이 그렇게 분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직전에 리카디조 교사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아무튼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선행 갔죠. 직전에. 선행 가서 한 바퀴 돌았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얘 직전에 선행 가서 뛰었어. 얘 직전에 선행 가서 뛰었어. 자, 그리고 안쪽에 얘 선행 가. 어떤 놈이 선행 갈 거예요? 우리도 모르지. 어떤 놈이 선행 갈지는. 나와서 빠른 놈이 가겠죠. 자, 그러면 이 어떤 놈이 선행 가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셋 중에 한 마리는 선행 가서 돌아오겠죠. 그런데 자,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놈. 그러면 어떤 놈이에요? 얘지. 마이던. 1번 게이트 출발 조건에 선입 전개를 할 수가 있고 발걸음은 당연히 얘가 안 되죠. 발걸음은 정상이어로하고 12볼트나 파리아 불꽃 직전에 뛰었던 발걸음들하고 비교하면 얘는 안 될 말이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로의 변수가 작용을 하면 마필의 능력에 상관없이 주로를 타고 오기 때문에 자, 능력은 얘가 안 되지만 지금 주로 여건이 1번이면 오케이. 여기서 왜냐면 그러니까 1번이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번이라도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놈은 1번이기 때문에 진짜 불리할 수도 있고 어떤 놈은 좋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좋은 상황이 뭐예요? 인기마 3마리가 선행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쪽에서 북적북적 하잖아요. 앞에서. 어차피 3마리는 싸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뒤에 가장 편안하게 따라가는 놈이 얘란 말이에요. 얘. 마이던. 그쵸? 자, 그래서 1번 마이던을 이번 경주 가장 좀 볼 수 있는 복병 최적 전개 조건 루이스 기수의 마이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11개 경주를 말씀을 드리고 풀어드린 거는 저번 주 주로가 이어졌을 때를 바탕으로 베이스를 깔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저번 주도 제가 현장에서 마번을 좀 바꿨잖아요. 왜? 주로가 엉망진창이니까 봤던 대로 공부했던 대로 가면은 이건 죽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메인 승부도 마번을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은 물론 한 방으로 적중을 했지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빤히 알고 있는데 가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약에 주로의 변수가 생기면 마번을 또 변경을 할 거예요. 하지만 주로가 저번 주 주로가 이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좀 풀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현장에서 주로가 저번 주하고 다르다 그러면 마번을 전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현장 결과, 현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지 간에, 주로가 뒤집어졌든 엎어졌든, 거꾸로 됐던, 그걸 다 떠나서, 그냥 많이 맞추면 장땡인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그날 현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저는 일요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